김다은은 화려한 조명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서울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일부러 유행이 한참 진한 짙은 베이지색 정장을 골라 입었으며 화장기 전혀 없는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깊게 눌러써서 최대한 평범하고 매력없는 인상을 연출하려고 온 힘을 다해 애를 썼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가족의 막대한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감당하기 힘든 제안 때문에 억지로 나오게 된 이 불편한 맞선 자리에서 그녀의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는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숨 막히는 공간을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레스토랑 내부에 흐르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조차 그녀에게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그녀가 안내받은 테이블은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좌석이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과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김다은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피는 척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폈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련된 말투를 구사하는 상류층 사람들이라 도기를 자신의 모음이로 감시면 수수한 모습이 더욱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타인의 시선 따위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상황이 자신의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차분하게 상대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 마주할 상대인 JS그룹의 강진혁 대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그가 싫어할 만한 행동 리스트들이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오늘 완벽하게 실천할 준비를 마쳤다. 사실 김다은은 겉보기와는 달리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손꼽히는 천재적인 리스크 분석가였으며 복잡한 숫자와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JS그룹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려왔고 오늘 이 맞선 자리는 그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한 사냥감으로 여기도록 유도하여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물 한 모금을 들이키며 그녀는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켰고 곧이어 레스토랑 입구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공기의 흐름과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감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자 장내에는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으며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해버릴 듯이 강렬하고 차가웠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순위권에 드는 JS그룹의 젊은 수장이자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는 강진혁이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냉혹한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진혁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하면서도 절제된 걸음걸이로 닿으니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으며 그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다은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압박해오는 듯한 물리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다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안경을 고쳤었으며 그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하게 평범하고 소심한 여인의 모습으로 위장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다. 강진혁은 다은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으며 그의 무심한 듯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다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낱낱이 파헤치려는 것처럼 집요하고 서늘하게 느껴져 그녀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다은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보의 끝자락을 만지작거렸고
마치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려 애를 썼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와인과 코스 요리를 주문했으며 그의 모든 행동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다은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으며 이런 전형적인 재벌가의 아나무인격인 태도가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비굴하고 볼품없는 연기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은은 일부러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나둘씩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포크와 나이프를 서투르게 다루며 소리를 내거나 음식을 씹을 때 입을 가리지 않는 등 강진혁이 질색할 만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그녀는 그가 곧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퍼부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강진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이어가며 가끔 그녀의 행동을 관찰할 뿐이었다. 정막만이 흐르는 테이블 위에서 다은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고 혹시 그가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아주 지루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나 시장 물가 걱정 같은 상류층 남자가 전혀 관심 없어할 주제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다은의 쉴 새 없는 수다와 무례한 식사 태도에도 불구하고 강진혁은 단 한 번의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말을 경청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는 다은 이 말을 멈추고 물을 마시는 틈을 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참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으며 그 순간 다은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강진혁의 눈동자에는 아주 미세한 유머가 감돌고 있었으며 그는 다은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본성과 그녀가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다은은 황급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잡아댔지만 이미 그녀의 심장 박동수는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아 올랐고 자신의 완벽했던 위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진혁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며 김다은 씨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명령이 담겨 있었으며 그는 다은의 두꺼운 안경 너머에 숨겨진 총명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은 이 일부러 촌스러운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식사 예절을 어긴 것까지 모두 자신에게 거절당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을 알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그녀의 모든 방어막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렸다. 다은은 더 이상 연기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으며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모습으로 변해 강진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강진혁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으며 그 웃음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레스토랑의 공기를 일순간에 깨뜨리며 다은의 가슴속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다. 강진혁은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숙이며 다은과의 거리를 좁혔고 그의 눈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소유욕과 확신이 서린 안광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는 다은 이 JS 그룹의 내부 자료를 해킹하여 리스크를 분석했던 과거 행적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다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활동이 탄로 났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강진혁은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그 비범한 능력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유일한 조각이라고 말하며 예상을 뒤엎는 제안을 건넸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JS 그룹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진정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완벽한 지략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그 적임자가 바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춘 다은이라고 확신했다. 다은은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복수를 실현해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강진혁은 다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즉시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명예와 자산을 모두 되찾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다은의 눈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이미 법적 효력을 검토 마친 혼인서약서와 비밀유지 계약서였으며 그 안에는 다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보상과 권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다은은 이것이 달콤한 독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가중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며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다. 강진혁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마치 자신이 이미 그녀의 선택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냉혹한 CEO가 아닌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남자의 것처럼 매혹적이었다. 레스토랑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고 다은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강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하거나 볼품없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으며 투명할 정도로 맑은 피부와 그 안에 담긴 강인한 의지는 강진혁조차 잠시 숨을 멈추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진혁에게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며 서로의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미련 없이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고 강진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은은 마침내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교하게 써 내려갔으며 펜 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감촉은 그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갔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잔인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 강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 비서에게 건넸고 다시 한번 다은을 향해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자신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연인에 대한 다정함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다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으며 거친 손등위로 전해지는 그의 따뜻한 숨결에 다은은 몸을 떨었지만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눈을 응시하며 자신 또한 그를 이용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후지를 불태웠다. 이 기괴하고도 화려한 결혼의 시작은 레스토랑 안에 수많은 목격자들에게 순식간에 소문으로 번져나갔으며 그들은 외모가 평범한 이름 모를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인 강진혁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결합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JS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가장 치밀하고 위험한 전략적 제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겉모습만을 보고 웅성거릴 뿐이었다. 강진혁은 자리를 일어서며 다은의 코트를 직접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다은을 자신의 품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겨 보호하며 그 어떠한 방해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다은은 비로소 자신이 속한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깨달았고 옆에서 걷고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악마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강진혁은 다은의 귓가에 대고 이제부터 진정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경고 섞인 격려를 남겼으며 다은은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JS그룹의 내부 구조도와 주요 인물들의 약점 리스트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 분석가가 아닌 J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탄 고급 세단은 어둠을 가르며 강진혁의 저택이 위치한 성북동으로 향했고 차 안의 침묵은 숨막히는 긴장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계산이 오가는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찼으며 다은은 강진혁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의 속내를 한 번 더 분석하려 했었다. 강진혁은 다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창밖을 응시했고 그의 머릿속 또한 다은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두 사람의 첫날 밤은 평범한 신혼부부의 설렘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저택에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웅장한 대저택의 모습이 드러나자 다은은 다시 한번 자신이 들어온 세계의 무게감을 느꼈으며 이곳에서 벌어질 수많은 시련과 암투를 이겨내고 최후의 승자가 되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차문을 열고 당당히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화려하지 않은 외모는 이 화려한 배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돋보이는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강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여자를 찾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나직하게 미소를 지었다.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강진혁의 대저택은 마치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거대한 성체처럼 차갑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으며 밤안개 속에 가려진 저택의 그림자는 다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높은 담벼락 위로 날카롭게 솟음보한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회전하며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육중한 철문이 좌우로 열리자 넓게 펼쳐진 정원과 화려한 분수대가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다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화려한 감옥의 창살처럼 보일 뿐이었다. 차에서 내린 다은은 자신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생각하며 심호흡을 내뱉었고 곁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강진혁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생활을 대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좌우로 길게 늘어선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낮은 목소리 뒤에는 주인님이 데려온 평범한 외모의 여인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무시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으며 다은은 그 공기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거실 정면에 걸린 거대한 유화, 액자와 천장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임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다은은 오히려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곰팡내 나는 권력의 악취를 맡은 듯 코끝을 찡그렸다. 강진혁은 하인들에게 오늘부터 이분이 저택의 안주인이 될 김다은 씨라고 짧고 단호하게 소개한 뒤 그녀를 데리고 2층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으며 그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수근거림은 다은의 귓가를 자극했지만 그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강진혁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절제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벽면을 가득 채운 방대한 양의 서적들과 최첨단 모니터들은 이곳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JS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본부임을 짐작하게 만들었고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다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자신은 책상 너머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날카로워져 다은으로 하여금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이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비로소 입을 열어 자신이 왜 굳이 다은과 같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JS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힌 거대한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고 고백했다. 진혁은 현재 JS그룹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삼촌인 강호석 부회장과 박 이사를 필두로 한 원로 세력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들을 사유화하며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기에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의외의 인물이 자신의 곁에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다은은 진혁의 말을 들으며 JS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단순히 아내라는 이름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은밀하고 강력한 암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다. 다은은 진혁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왜 하필 자신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확실한 보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고 나섰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어 보려는 리스크 분석가 특유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다은의 태도 변화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과거에 처리했던 복잡한 파이낸셜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언급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외모야말로 적들의 감시망을 피하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은 이 자신의 파트너로서 내부 감사를 수행하고 그들의 비자금 루트를 찾아낸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JS건설부도 사건 당시에 뒤집었었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고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렸다. 다은은 아버지의 이름이 진혁의 입에서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왔으며 만약 강진혁의 손을 잡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악마와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은은 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래를 수락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만 자신은 강진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이 작전이 끝나는 순간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은은 진혁이 제공한 그룹 내부 기밀 자료들을 검토하며 이미 머릿속으로 거대한 체스판을 그리기 시작했고 어떤 말을 먼저 움직여야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지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진혁은 다은의 놀라운 집중력과 분석 속도에 내심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수준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숫자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합의점에 도달했고 다은은 이제 김다은이라는 이름 대신 강진혁의 아내이자 JS그룹의 새로운 변수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앞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진혁은 다은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침실로 그녀를 안내하며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자신에게 직접 말하라고 당부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다은은 그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으며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밀려오는 피로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하여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인지 자문해 보았으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제는 평범한 여자 김다은이 아닌 JS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택은 다은의 존재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고 진혁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모든 소지품이 저택으로 옮겨졌으며 유명 디자이너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평범한 외모를 가리기 위한 화려한 의상과 보석들을 쏟아놓았지만 다은은 그들의 손길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 오히려 적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며 진혁에게 자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룹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이야말로 적들을 안심시키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진혁은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이내다은의 논리적인 설명에 수긍하며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 대신 그녀에게 그룹 기획조정실의 특별 고문이라는 직함을 주어 자유롭게 사내를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다은 이 처음으로 JS그룹 본사 사옥에 발을 들이던 날 로비에 모인 수많은 직원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과 더불어 나타난 신부의 초라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놓고 수군거렸지만 다은은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가 담긴 시선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할수록 자신이 파헤쳐야 할 비밀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기획조정실에 마련된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여 그룹 전체의 정보가 모이는 요충지였으며 다은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방화벽을 우회하여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계열사들의 내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사냥을 개시했다. 그 시각 강호석 부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다은의 등장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강진혁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볼품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분석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특히 박 이사는 이것이 진혁의 성동격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강 부회장은 진혁이 시련의 상처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분명하다며 다은을 단순히 진혁의 약점이자 제거하기 쉬운 장애물로 치부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그는 조만간 사람을 시켜 그녀의 뒤를 캐고 겁을 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다은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발견하고도 모르는 척하며 일부러 서툰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안심시켰고 뒤로는 이미 강 부회장이 관리하던 유령회사의 명단과 자금 세탁, 정황을 하나둘씩 포착하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혁은 다은을 데리고 구내 식당으로 향했는데 이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다은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잠재우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으며 진혁이 직접 다은의 식판을 챙겨주는 모습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은은 진혁의 이런 과도한 배려가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그가 보낸 눈짓을 통해 이것 또한 하나의 연극임을 이해하고 최대한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한 신부의 연기를 소화해냈으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금세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은은 진혁에게 지나친 연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하며 앞으로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달라고 요청했고 진혁은 그녀의 냉철한 지적에 묘한 패배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프로 정신에 다시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저택으로 돌아온 다은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혁의 계모인 오 여사와 맞닥뜨렸으며 오 여사는 다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천박한 집안 출신이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집안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다은은 오 여사의 독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오 여사가 최근 해외 경매를 통해 고가의 보석을 대량으로 구입하며 비자금을 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치며 그녀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오 여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리며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 광경을 2층 난간에서 지켜보던 진혁은 다은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으며 그녀라면 정말로 이 썩어빠진 집안을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다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그날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며
강 부회장 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그룹의 자산을 잠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들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속에 적혀있던 암호 같은 숫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시 JS건설의 비자금 장부로 통하는 접속 코드였음을 깨닫고 전율하며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다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겠노라고 달빛 아래서 굳게 맹세하며 다음날의 전투를 준비했다. 강진혁 또한 자신의 방에서 다은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감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진심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는데, 다은의 평범한 외모 속에 감춰진 그 강인한 영혼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내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한 가치였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생각과 공통의 목표를 품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휘몰아칠 피바람 부는 권력 다툼에 서막을 알리는 침묵의 시간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JS그룹의 본가인 성북동 대저택의 연 회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하고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불을 밝히고 있었고,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유력 인사들과 강씨 가문의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밀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천장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빛을 쏟아내며 바닥의 대리석 위로 보석 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는 연회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김다은은 이 화려하고도 숨막히는 공간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입은 수수한 네이비색 드레스가 마치 전쟁터의 갑옷이라도 되는 양옥깃을 단단히 여미며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멸시의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진혁을 무너뜨리려는 하이에나들이 자신을 먹잇감 삼아 달려들 치열한 전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의 허점을 찾기 위해 눈동자를 빛냈다. 강진혁의 계모인 오 여사는 목에 두른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다은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의 주변에는 강 부회장의 자녀들인 강민호와 강서연이 모여 앉아 다은의 외모를 품평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다은이 마치 신데렐라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트로마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집안 배경과 평범한 외모를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다은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그들의 최근 지출 내역을 복기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최근 마카오 카지노에서 막대한 자금을 탕감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강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다 주저구며 감사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은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다은은 그들이 뱉어내는 가시돋친 말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들의 목을 잴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하기 위해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강진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완벽한 핏의 블랙 수트를 차려입은 강진혁이 다은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주변의 웅성거림은 한순간에 잦아들었으며,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거운 긴장감을 몰고 왔다. 진혁은 다은의 귓가에 대고 오늘 밤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마음껏 즐기라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으며, 그의 따뜻한 숨결이 피부에 닿는 순간 다은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진혁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은을 에스코트하며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있는 상석으로 향했고, 그의 오만한 걸음걸이와 단호한 표정은 그 누구도 감히 다은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다은은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힘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JS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음을 실감하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고급 요리들이 끝없이 올라왔지만 다은은 음식의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테이블 위에 흐르는 대화의 흐름과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며 분석가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강 부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진혁에게 결혼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는 은근슬쩍 다은에게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며 무시 섞인 질문을 던져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아주 기초적인 경제 상식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무식하고 평범한 여자로 포장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시켰고 그 모습에 안심한 강 부회장 일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승리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다은 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으며 그녀는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차가운 화이트 와인 한 모금을 조용히 들이켰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강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사업의 성과를 과시하며 은근슬쩍 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는 재단의 운영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었지만 다은의 귀에는 그가 뱉어내는 모든 숫자가 거짓된 정보로 들려 괴리감이 느껴졌다. 다은은 그가 언급한 지난 분기 결산 보고서의 숫자와 오늘 그가 자랑스럽게 내뱉은 홍보 비용의 수치가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포착했으며 이는 그가 재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전율을 억누르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오만함을 꺾어놓기 위해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식을 완성해 나갔고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가볍게 입술을 뗐다. 다은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민호 씨의 열정적인 사업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집중되었고 연회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언급한 문화재단의 지난달 홍보 대행사 지불 내역 중에 일반적인 시장 단가보다 무려 5배나 높은 항목이 하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것이 단순한 기입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자금 유출인지 물었다. 다은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으며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일개 아녀자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경멸의 빛이 서서히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다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민호를 응시하며 그 홍보대 행사의 실소유주가 민호의 지인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여 폭로했고 그 순간 강 부회장의 얼굴 또한 차갑게 굳어버리며 테이블 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연 회장은 마치 폭탄이 투하된 듯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고 오 여사는 당황하여 다은에게 근거 없는 낭설로 집안 망신을 시키지 말라고 쏘아붙였지만 다은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그 대행사와 재단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데이터가 공시된 자료와 내부 회계 시스템을 대조하여 분석한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평범한 외모에 가려져 있었을 뿐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고 사람들은 그 비범한 지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진혁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치자마자 꼬리를 내린 채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오늘 자신이 가장 얕보던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고
그는 다은이 보여준 단호한 결단력과 천재적인 분석 능력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음을 확인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자 강 부회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젊은 사람들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려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가문의 권위는 다은의 일침 한 방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격의 주도권을 쥔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들을 한 명씩 노려보며 자신을 우습게 보았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앞으로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연회장에 모인 친인척들은 그동안 다은을 평범한 외모의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이 외모가 아닌 냉철한 머리와 강인한 심장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만찬은 서둘러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다은은 오늘 자신이 거둔 작은 승리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 뿐임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전쟁터의 심장부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연회가 끝난 뒤 정원으로 나온 다은은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저지른 일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차분하게 계산해 보았지만 그 어떠한 위협도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등 뒤로 진혁이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으며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다은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진혁은 다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드레스나 화장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녀의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으며 다은은 그의 진심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 아래를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싹트는 묘한 동질감과 유대감은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다은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날아온 의문의 문자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 비밀스러운 행적과 아버지가 남긴 기밀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어 그녀를 다시금 충격에 빠뜨렸다. 누군가 연회장에서의 소동을 지켜보며 그녀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고 다은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이 강 부회장 일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경계심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고민했지만 일단은 자신의 힘으로 적의 정체를 파악해보기로 결심하고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복잡한 데이터와 경우의 수들로 가득 차올랐다. 이제 적들은 다은의 진짜 가치를 알아차렸고 그들은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에 다은은 이제 평범한 여인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의 여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정조준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으며 하인들은 다은의 눈치를 살피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오 여사는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사귀고 있었으나 다은은 그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진혁의 집무실로 가서 어제 분석했던 문화재단의 비리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건네주었고 진혁은 이를 바탕으로 강민호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며 반격의 속도를 높였다. 다은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진혁의 파트너를 넘어 JS그룹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핵심 인력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으며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노라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옥을 바라보며 저 안에 숨겨진 온갖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햇빛 아래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오후가 되자 다은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직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다은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그들을 압도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우연히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원로 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추적하던 비밀장부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듣게 되면서 복수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져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후의 무기였으며 다은은 그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해 적들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을 뚫고 한 걸음씩 진실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뒤를 밟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지만 다은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오히려 그들을 유인하여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우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이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전진했다. 한편 진혁은 다은에게 온 협박 메시지의 정체를 독자적으로 조사하던 중 그것이 그룹 내부의 배신자가 아닌 외부의 거대 권력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싸움이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선 국가적인 규모의 음모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은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 그녀에게 당분간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투지와 확신을 보고는 오히려 그녀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으며 그들의 결속력은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단단해져 그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신뢰로 거듭나 적들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번뜩였다. 다은은 진혁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건드리는 곳마다 JS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며 권력의 탑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임을 확신했다. 밤이 깊어지자 다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고 그곳에 적힌 짧은 문구인 진실은 가려질 순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냉철한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으며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이미 거대한 해일이 되어 JS그룹을 덮치려 준비하고 있었고 다은은 그 해일의 정점에서 가장 먼저 적들의 심장을 타격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을 마무리하며 비장한 각오로 내일의 태양을 기다렸다.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은은 더욱 강해졌고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강한 여성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선포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그녀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호석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JS그룹의 실세인 박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며 어제 연회장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렸고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그는 일개 이름 없는 계집애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비자금 네트워크의 실체를 단숨에 파악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강진혁의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라고 확신하며 복수를 위한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박 이사는 즉시 자신의 은밀한 정보원을 소환하여 김다은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그녀 낱낱이 파헤칠 것을 명령했고 그녀의 가족 관계부터 학창시절의 사소한 행적까지 모든 것을 이용해 그녀를 함유시키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김다은의 외모가 평범하다는 점을 오히려 의심스럽게 여기며 그녀가 성형수술을 통해 신분을 세탁했거나 다른 기업에서 보낸 전문 스파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범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눈에는 김다은이 단순히 강진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견된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으며 그녀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어 누군가에게 김다은의 주변을 감시하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그녀를 침묵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준비해두라고 은밀하게 속삭였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서늘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다은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거대한 서재에서 강진혁이 건네준 암호화된 기밀 파일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고 화면 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핵심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과거 JS건설의 부도 직전 발생했던 의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유령 회사인 블루오션이라는 이름의 계좌가 박 이사의 차명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율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그토록 밝히고자 했던 진실의 열쇠였음을 직감했다. 다은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관련 데이터를 백업하고 박 이사가 주도했던 당시에 불법적인 프로젝트 X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며 정교한 해킹을 이어갔다.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수록 다은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속의 메모들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박 이사가 은폐하려 했던 뇌물수수 명단과 공사, 대금 횡령의 증거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쳤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의를 지키려다 가장 믿었던 동료였던 박 이사에게 배신당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으며 다은은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조만간 자신의 뒤를 캘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역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유인할 치밀한 미끼를 설계하며 냉철한 복수기의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진혁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모니터 빛에 비친 다은의 창백하지만 강단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 다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진혁의 따뜻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풀었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화면 속에 띄워진 박 이사의 범죄 증거들을 응시하며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진혁은 다은 이 찾아낸 자료들을 보며 박 이사의 만행이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추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는 이제 단순히 그룹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넘어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진혁은 다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냉혹한 아버지 밑에서 오직 후계자 수업만을 강요받으며 감정이 메마른 인간으로 자라나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을 고백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만을 쫓는 친척들 사이에서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으며 다은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상처와 강인함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선택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덧붙였다. 다은은 진혁의 의외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화려한 재벌 3세의 삶 뒤에 숨겨진 그의 공허함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자 그를 향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그를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했고 진혁은 다은에게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끝까지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으며 다은 또한 진혁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며 두 사람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들은 박 이사가 다음 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강진혁을 해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역습을 가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으며 다은은 박 이사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 협력자를 포섭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배신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제안했. 진혁은 다은의 대담하고도 정교한 지략에 감탄하며 그녀가 제안한 모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완벽한 팀이 되어 JS 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이사는 정보원으로부터 김다은의 아버지가 과거 JS 건설의 회계팀장이었던 김태수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그는 다은 이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강진혁에게 접근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주변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눈앞의 저 여인이라는 사실에 전율했고, 만약 다은 이 당시에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강 부회장 일가 전체가 파멸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박 이사는 즉시 살인 청부업자들과 접촉하여 김다은을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하라는 극비 지시를 내렸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법이나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잔인하고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 다은은 출근길에 자신을 미행하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진혁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역추적을 지시했고,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아 적들의 정체를 노출하게 만드는 대담한 행동을 보이며 박 이사의 조급함을 역이용했다. 진혁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미행 차량을 포위하여 괴한들을 제압했고, 다은은 차에서 내려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박 이사에게 전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수첩에 북사본 한 페이지를 건네주며 본격적인 심리적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경고는 괴한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박 이사에게 전해져 그를 극심한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음을 직감하며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듯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 회사로 돌아온 다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기획조정실 업무를 수행하며 박 이사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소환해 면담을 진행했고, 그녀는 이미 그들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으로도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며 강진혁 편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다. 직원들은 평범해 보였던 사모님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석한 두뇌 회전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사내 분위기는 급격하게 강진혁과 다은 부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박 이사를 따르던 세력들은 하나둘씩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거나 투항해오기 시작했다. 다은은 이 과정을 통해 그룹 내부의 부패한 구조를 낱낱이 파악하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며 JS 그룹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고, 진혁은 그녀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진정한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진혁은 다은에게 오늘 겪었던 위험한 일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지만, 다은은 오히려 이번 사건 덕분에 박 이사의 해를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며 그를 위로하는 여유를 보였다. 진혁은 다은의 손을 잡으며 이제 곧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예기치 못한 뜨거운 감정이 스파크처럼 휘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이제는 복수나 권력을 넘어선 삶의 이유가 되었음을 마음 깊이 확인했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고, 다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다는 확신을 하며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주주총회를 향한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다은은 마지막으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복할 기회를 주었지만, 박 이사는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은 채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고, 다은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자비란 없음을 선포하며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박 이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그룹의 전산망을 파괴하려 할 것을 대비해 보안팀과 함께 2중 3중의 방어막을 구축했으며,
진혁 또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주주들과 긴급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긴장감 넘치는 밤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아침이 밝았으며 다은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평범한 외모 속에 감춰진 비범한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웠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적의 심장을 꿰뚫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강진혁과 김다은은 나란히 JS그룹 본사 사옥에 들어섰고 로비에 모인 수많은 기자와 직원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을 유지하며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개선장군의 것처럼 위풍당당하고 힘찼다. 주주총회장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박 이사와 강 부회장 일가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다은은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강진혁의 바로 옆좌석에 앉아 차분하게 회의 시작을 기다렸고 그녀의 손에는 박 이사의 몰락을 확정지을 최후의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들려 있었다. 진혁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강진혁의 자격 미달을 주장하며 공격을 시작했지만 다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발언권을 얻었고 그녀의 첫 마디가 나오자마자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은은 박 이사가 그동안 자행해온 온갖 불법 행위와 횡령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프로젝트 X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된 증거자료와 함께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박 이사의 죄상을 천하에 알렸다. 화면에는 박 이사가 비자금을 세탁하던 상세 내역과 살인교사를 지시하던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박 이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강 부회장 일가조차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황급히 박 이사와 거리를 두며 비겁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인하려 했었지만 다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하여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절규하고 말았다. 결국 주주총회는 강진혁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박 이사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에 체포되어 끌려갔고 강 부회장 일가 또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며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으며 진혁은 승리의 기쁨보다 다은의 슬픔을 먼저 위로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진정한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박 이사의 몰락은 JS그룹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다은은 이제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사모님이라는 수식어 대신 진정한 혁신가라는 이름을 새기며 진혁과 함께 JS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두 번째 막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승리 이후 JS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였으나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며 박 이사의 잔당들은 감옥 밖에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다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한 태도로 사무실을 지켰으나 인터넷상에는 그녀의 평범한 외모를 비하하며 강진혁 대표를 협박해 결혼에 골인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기업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하락시켰다. 악의적인 댓글들은 다은의 출신 성분과 학벌까지 왜곡하며 그녀를 JS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마녀로 묘사했고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그룹 주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확인하며 분노로 인해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었으며 당장이라도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지시하려 했으나 다은은 그를 만류하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적들의 조급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해 JS그룹의 전문성을 전 세계에 입증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혁을 설득했다. 다은은 적들이 자신의 외모를 공격하는 이유가 대중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해 본질적인 비리, 사건을 덮으려는 얄팍한 수작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주말 예정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포럼을 자신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루머를 잠재울 결전의 장소로 선택했으며 그곳에서 JS그룹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혁신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직접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포럼에는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다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 분명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녀의 눈 속에 담긴 확신을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다은은 포럼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데이터와 씨름하며 자신의 천재성을 입증할 완벽한 시각 자료를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박이사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 권력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배포한 주체가 단순한 언론사가 아니라 JS그룹의 경쟁사인 한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자 다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으며 그녀는 이번 기회에 한성그룹의 비열한 공작까지 전 세계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성그룹은 JS그룹이 내용을 겪는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특히 박이사와 은밀한 커넥션을 유지하며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은의 손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은은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로 묶어 포럼의 하이라이트에서 터뜨릴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JS그룹을 넘어 재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드디어 포럼 당일이 밝았고 서울의 초호화 컨벤션 센터 앞에는 다은의 실물을 확인하려는 취재진과 호기심 어린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현장은 흡사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은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선택했고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의 기자들은 실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장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해 버렸다.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순간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오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포럼의 개막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JS그룹의 특별 고문인 김다은의 차례가 돌아오자 강연장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과연 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어떤 말을 내뱉을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다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하와 루머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정교한 통계 수치와 예리한 통찰력에 경계심을 품고 있던 경제학자들은 하나둘씩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해법은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당연히 중반부에 접어들자 다은은 화면에 JS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를 띄웠으며 박 이사의 횡령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성그룹과 결탁한 거대 카르텔의 소행임을 증거, 사진과 자금 흐름도를 통해 낱낱이 공개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현장에 참석해 있던 한성그룹 관계자들은 당황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다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했던 루머들이 한성그룹의 조직적인 공작이었음을 증명하는 IP 추적 결과와 비밀 메시지들을 연달아 공개하며 적들의 숨통을 조였고 이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선 완벽한 사법적 단죄의 현장이 되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해외 투자자들은 다은 이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위기관리 능력에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그녀는 외모라는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단번에 뒤바꿔 놓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의 강인함과 지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다은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포럼 현장은 순식간에 다은을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동안 그녀를 비웃던 여론은 부끄러움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JS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려한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다. 강연을 마친 다은은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뒤로하고 진혁과 함께 조용한 휴게실로 피신했으며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생 많았다고 속삭였다. 다은은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으며 진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고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다은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었으며 그것은 박 이사의 잔당 중 한 명인 조 실장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남긴 마지막 경고 메시지로 새로운 위협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조 실장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뒤에는 한성그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인 블랙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은과 진혁이 결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다은은 블랙메이슨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수첩 구석에 희미하게 적어두었던 정체불명의 이름이었으며 아버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박 이사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진혁 또한 그 이름의 무게감을 알고 있었으며 블랙메이슨은 전 세계 정재계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와 같은 조직이었기에 두 사람은 이제껏 겪어온 싸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은은 포럼에서의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즉시 보안팀을 호출해 저택과 그룹의 방어 체계를 최상위 수준으로 격상시켰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거대 악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빈 공간들을 다시금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그곳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잉크로 적힌 좌표와 암호들을 찾아내며 블랙메이슨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지도를 완성해 나갔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금 분석가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진혁은 다은의 곁에서 무기를 준비하는 전사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모든 자산과 네트워크를 가동해 그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두 사람의 결속력은 새로운 위협 앞에서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져 그 어떠한 공포도 침범할 수 없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은은 서재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블랙메이슨이 보낸 암살자들이 이미 서울 시내 곳곳에 잠입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고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그리고 승리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번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절할 것이며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진혁은 오히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끝이라도 가겠노라고 답하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며 짧은 수면을 취했고 다음 날 아침 JS그룹 본사 건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공기가 흐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본격적인 지략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전 직원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었다. 다은은 기획조정실 내부에 자신만의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철저히 차단한 채 블랙메이슨의 자금줄인 스위스 비밀 계좌들을 해킹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적의 목을 베는 할소리처럼 날카롭고 리드미컬하게 방안을 채웠다. 그녀는 블랙메이슨이 JS그룹의 주식을 야금야금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적들의 자금, 동결을 유도하는 고도의 금융 전술을 구사하며 방어벽을 쌓았다. 진혁은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블랙메이슨의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미 그들의 손길이 닿은 관료들의 방해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오직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거물을 쓰러뜨려야 하는 외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은은 적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던 중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센터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녀는 직접 싱가포르로 건너가 그곳의 메인 프레임을 무너뜨려야만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혁과 함께 극비리의 출국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못다 이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악의 무리를 섬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다은은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그녀의 꿈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타나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며 그녀는 깨어난 후 더욱 맑아진 정신으로 결전을 대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미리 준비된 위장 신분으로 현지 요원들과 합류했으며 다은은 평범한 관광객으로 변장해 적들의 데이터 센터 주변을 탐색하며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예리한 시선을 번뜩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줄의 코딩 언어들이 실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데이터 센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다은은 자신의 작은 체구와 평범한 외모를 이용해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내부 침투에 성공했고 그녀는 전산실 구석진 곳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해 블랙메이슨의 모든 기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며 최후의 반격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혁은 외부에서 무력 충돌에 대비하며 그녀를 엄호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는 마침내 블랙메이슨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어둠의 조직은 한 평범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디지털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지하 데이터 센터 내부는 차가운 기계음과 서버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김다은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블랙메이슨의 철옹성 같은 방화벽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고 옆에서 그녀를 엄호하던 강진혁은 주변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경계하며 자신의 무기를 꽉 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데이터 전송률이 80%를 넘어서는 순간 전산실 내부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며 침입자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공간을 무참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다은은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 패킷이 전송될 때까지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으며 전송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뜨자마자 장치를 챙겨 진혁의 손을 잡고 미리 확보해둔 탈출로를 향해 그림자처럼 빠르게 몸을 날렸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복도 끝에서 무장한 보안 요원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강진혁은 즉시 다은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했고 다은은 방금 확보한 데이터를 품속에 깊숙이 집어넣은 채 진혁의 지시에 따라 복잡한 미로 같은 전산실 복도를 헤쳐나갔다. 진혁은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려 적들의 시야를 차단한 뒤 다은을 에스코트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갔고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고함 소리는 두 사람의 아들 애날린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질주를 독촉했다.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두 사람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현장을 빠져나왔고 100m 너머로 멀어지는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며 비로소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적 행보를 계산하느라 쉴 새 없이 회전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밀 전세기 안에서 다은은 추출한 데이터를 복구하던 중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었던 박노인이 블랙 메이슨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메시지에는 박노인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사진과 함께 내일 자정까지 확보한 블랙 메이슨의 비밀 파일을 넘기지 않으면 그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열한 최후 통첩이 담겨 있어 다은을 극심한 심리적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진혁은 하얗게 질린 다은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박노인을 구출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다은 흔적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다은은 복수와 정의를 위해 달려온 자신의 길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질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적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블랙 메이슨의 파일을 조작하여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실행하는 순간
그들의 전산망을 파괴하는 로직 폭탄을 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가짜 데이터 덩어리를 만들어냈고, 진혁은 자신의 특수 요원들을 소집하여 박노인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장을 정찰하며 구출 작전의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각자의 역할을 점검했고, 다은은 박노인의 생사가 자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손끝이 떨려왔지만, 진혁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다시금 용기를 얻어 결전을 향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 밤, 다은과 진혁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공장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적들의 동태를 살폈으며, 다은의 손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진혁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네준 소형위치 추적기와 호신용 장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자정이 다가오자 적들의 우두머리인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박노인을 끌고 공장 앞 공터로 나타났으며, 그는 다은을 향해 가방을 먼저 던지라고 소리쳤고, 다은은 박노인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계획대로 침착하게 가방을 바닥으로 미끄러뜨렸다. 적들이 가방 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연결하는 찰나 진혁이 신호를 보냈고, 숨어있던 요원들이 일제히 섬광탄을 터뜨리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자, 다은은 그 혼란을 틈타 박노인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그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변했고, 진혁은 다은과 박노인을 엄호하며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갔으며, 다은은 박노인을 무사히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다시 진혁의 곁으로 돌아와 자신이 심어둔 로직 폭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격 접속을 시도했다. 적의 우두머리는 데이터가 가짜임을 깨닫고 분노하여 다은을 향해 총구를 겨눴으나, 진혁이 한 발 앞서 그를 제압했고, 그 순간 다은의 노트북 화면에는 블랙메이슨의 중앙 서버가 파괴되고 있다는 통쾌한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뜨면서 전 세계에 퍼져있던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가 일제히 차단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적들은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전의를 상실한 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으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고, 다은은 승리의 기쁨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적의 우두머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JS그룹 내부에도 자신들의 첩자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그 배신자가 바로 진혁이 가장 신뢰하던 인물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으며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균열의 씨앗을 뿌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진혁은 큰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고, 다은은 그의 손을 잡으며 적들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시신들과 파괴된 장비들이 널브러진 공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으며, 새벽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지만, 다은은 이제 진짜 적이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어 단죄하겠다는 더욱 강인한 의지를 다지며 진혁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박노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으며, 다은은 그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사과했지만, 박노인은 오히려 다은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위로해주어 다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진혁은 그룹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다은은 자신이 확보한 나머지 진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블랙메이슨과 연결된 내부 첩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디지털 세계의 심연으로 뛰어들었으며,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분석이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광범위했으며, JS그룹의 핵심 부서장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다은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전면전을 위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사냥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다은은 진혁에게 배신자들의 명단을 건네주며 이들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독버섯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진혁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주주총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내부 정화 작업을 단행하기로 결심했으며, 두 사람의 합작은 이제 완성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배신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했고, 다은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멸시와 공격을 승화시켜 완벽한 리더의 품격을 갖춘 인물로 거듭나며 전 직원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다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꿈꿨던 정의롭고 깨끗한 기업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전열을 가다듬었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동반자인 진혁이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밤마다 다은은 진혁과 함께 서재에 앉아 전략을 수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복수나 생존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연인으로서의 모습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이는 차가운 전쟁터 속에서 유일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도 같았다. 진혁은 다은에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고, 다은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자신 또한 그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가올 내일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모든 악에 맞설 준비를 마쳤으며, 다은은 창밖의 새벽 별을 보며 아버지에게 이제 곧 끝이 보인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결전을 위한 무거운 문을 열고 당당히 밖으로 나섰다.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경영권이 넘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이사회 회의실로 모여들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샴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 파일과 검찰의 체포영장이었으며, 다은은 회의실 중앙에서 냉철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순식간에 추락하며 서로를 탓하고 울부짖었지만 정의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고, 진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해임을 선포하며 JS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으며, 그 광경은 마치 한편의 웅장한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았다. 다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의 끝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반짝였다. 이사회가 끝난 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진혁과 다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주고받았으며, 그들은 이제 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가볍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다은은 자신의 평범한 외모가 결코 결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음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온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였으며, 그녀는 이제 JS그룹의 전설적인 안주인이자 정의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그녀는 명성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혁과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삶을 꿈꾸며 다시 한번 평범한 여자 김다은으로 돌아가 그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우아하고 장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JS그룹의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윤리위원회와 검찰의 합동청문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사방을 가득 채운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공기를 가르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다. 강호석 부회장과
박 이사는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오만한 자세로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권력의 동아줄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맞은편에 선 김다은은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하고 소심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꿰뚫어보는 여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그 자체로 적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다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 앞에 섰으며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넓은 강당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귀와 가슴에 깊이 밝히기 시작했고 그녀는 지난 10년간 감춰졌던 JS 건설부도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비자금 장부와 싱가포르에서 확보한 블랙메이슨과의 검은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으며 박 이사가 어떻게 자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증명해 나갔다. 사람들은 화면에 나타난 추악한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강당하는 순식간에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고 다은의 일침은 적들의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하며 그들의 견고한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렸다. 박 이사는 다급하게 일어나 근거 없는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다은은 그가 살인 교사를 지시했던 결정적인 음성 파일까지 공개하며 그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었고 법정, 대리인조차 고개를 숙이며 변론을 포기할 정도로 증거는 완벽하고 치밀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을 떠올리며 더욱 강하게 적들을 몰아세웠고 마침내 강호석 부회장까지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즉각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왔다. 수십 년간 JS그룹을 좀먹어왔던 거대 악의 무리가 평범한 외모 뒤에 천재적인 지략을 숨긴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당연하지만 잊혔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강진혁은 무대 옆에서 다은을 지켜보며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비로소 함께 나누어 들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으며 그녀의 강인함이 자신의 삶에 어떤 구원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다은 이 모든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는 순간 그녀를 향해 달려가 뜨겁게 안아주었으며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오직 다음만을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의 포옹은 단순한 연인의 사랑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의 유대감이자 정의를 향한 승리의 상징이었으며 강당을 가득 채운 주주들과 직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JS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박 이사와 강 부회장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으며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범죄자의 낙인이 찍혔고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다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침내 가슴속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그녀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새로운 JS그룹의 비전을 선포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고 두 사람은 이제 회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내딛기 시작했다. 며칠 후 JS그룹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은의 아버지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복권되었으며 그의 유가족에게는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그룹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문이 전달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위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다은은 받은 배상금의 대부분을 억울한 사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녀는 이제 리스크 분석가라는 본업으로 돌아가 기업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다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재단의 이사장직을 제안했지만
다은은 여전히 평범한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라며 사양하는 겸손함을 보여 진혁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계약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왔던 진심을 서로에게 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며 성북동 저택의 고요한 정원에서 마주 앉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정원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고 다은은 먼저 입을 열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서류상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진혁은 다은의 말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고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한 남자로서 김다은이라는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청혼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진혁은 당신이 처음 나타났던 그날부터 자신의 차가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고백과 함께 다은의 평범한 외모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영혼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유일한 가치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간절했다. 다은은 그의 진심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자신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왔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계약 부부가 아닌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계약을 심장 깊숙이 새겨 넣었다. 이들의 결혼은 이제 비즈니스의 도구가 아닌 두 영혼의 완벽한 결합이 되었으며 세상은 외모라는 편견에 갇혀보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JS그룹은 다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진혁과 다은은 매년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부여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다은은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얼굴을 바라보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강인함과 지혜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는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밝고 아름답게 빛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두 사람은 가끔 첫 만남의 장소인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고 진혁은 여전히 그녀를 보며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취향의 여자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여 다은해 볼을 붉게 만들었다. 과거의 어둠은 거치고 찬란한 빛만이 이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으며 다은은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행복하다는 짧은 문구를 덧붙여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자신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를 마침내 마감하는 종지부를 찍었다. 블랙메이슨의 위협 또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완전히 와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은이 제공한 정보는 전 세계 금융 범죄를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여 그녀는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겼다. 진혁과 다은은 이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주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조용한 해변가에서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채 정식 결혼식을 올렸으며 다은은 화려한 보석 대신 들꽃으로 만든 부케를 들고 진혁의 손을 잡은 채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녀의 소박한 드레스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날 그 해변에서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빛나고 우아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소중한 반지를 끼워주며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벅찬 감동에 젖어 다은을 품에 안고 뱅글뱅글 돌며 환호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울려 퍼졌고 바다 건너 들려오는 축복의 노래처럼 두 사람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영원히 축복해 주었으며 이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빚어낸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해변의 작은 숙소에서 두 사람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폭풍 같은 시간들을 회상했고 다은은
진혁에게 만약 그날 맞선 자리에 자신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지만 진혁은 운명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했을 것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다음 이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편견을 깨부수어 주었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기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다은은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위대한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다은은 이제 자신의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냈으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JS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수많은 여성의 롤모델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존경하고 지지하며 자신 또한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두 사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미랄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쟁취한 이들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으며 다은과 진혁은 매일 아침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